안녕하세요. 왜 이재명 지사가 그토록 공격을 받고 있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이 있었는데요. 그걸 찾다가 보니까 국제적인 현재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보자면 미국이 이 정치의 변화 같은 거, 뭘 추구하느냐, 그거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핵심은 은행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세력, 주식 시장을 좌우한다거나 그런 전반적인 채권 시장을 좌우한다거나 그런 거를 포함해서 화폐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금융을 누가 잡고 있는가가 가장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중요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가령 미국 공화당 사람이 그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인 경우에는 민주당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나온 자료를 일단 중심으로 오늘은 미 공화당에 존재하는 세계화라거나 인류를 사랑한다 이런 쪽에 필안트로피스트라고 하는 데이비드 록펠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공화당이라고 그러지만 얼굴만 공화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라이노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에 적을 두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가 1936년에 하버드를 굉장히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졸업을 하고, 앞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록펠러는 은행가입니다. 은행가이면서도 이렇게 철학적인 자기 나름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에도 많이 인볼브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 사람은 친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은행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석유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인터내셔널리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모던 아트, 현대 예술품을 갖다 놓는 그런 뮤지엄에도 관심이 있고요. 또 록펠러 대학도 세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인들의 디벨롭먼트 펀드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펀드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각국 나라들을 계속 개발시키고 그런 일에 관심이 많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그런데요, 이 록펠러는 왜 국제적인 사람이라고 보냐면요, 사담 후세인이나 카스트로, 심지어는 크루셔초프 이런 사람, 고르바체프 이런 사람과도 막 만나요.
그러면서 어떤 세계의 평화적인 것을 위해서도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인 지미 카터 밑에서 뭐를 해보라 이런 제의까지 받은 바 있는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냐면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그 오일 재벌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련의 공산당을 밀어주는 사람이다. 또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면이 있네. 뭐 믿을 수 없어. 일단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은요. 1954년에 그 키신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키신저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그 핵무기의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을 그 관장하는 그 foreign relationship이니까 해외 관련 그런 것을 주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키신저옹이. 그래서 최근까지도 미 공화당 데이비드 록펠러는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 공화당의 어떤 자문, 고문, 외교 고문 이런 일을 하는 분이 그 키신저라는 분이에요. 연세도 굉장히 많은데 즉 그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일에서 그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전략가로서 어떤 전략가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현재 트럼프도 많이 자문을 이분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라는 사람은 뭐를 했냐면요. 1971년도에 그 중국을 오픈하는 일을 키신저가 했잖아요. 근데 이 키신저가 그런 중국을 오픈하는 일을 결정해서 등소평가 뭔가를 했을 때에 이런 상황을 서포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되게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체이스 그 은행을 갖고 있는 그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은행이 그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록펠러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에서 주요한 그런 그 이그제큐티브니까 그 팀을 갖다가 그 운영하고 이러는 사람으로서 또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런 힘은 뭐 물론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록펠러는 뭐를 했냐면 그 일본어를 3년간 일본에 가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굉장히 그 태평양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국 주축으로 된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주요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록펠러는 1985년도에 그 몰기지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1989년도에 그 미쓰비시 그 일종의 몰기지 회사겠죠? 그런 데다가 자기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한 80% 그렇게 이제 원래는 51%였는데 그게 80%나 이렇게 그 일본계의 일종의 그 부동산
회사죠. 미쓰비시도. 그러니까 보통 은행업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몰기지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행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것은 이 몰기지의 마케팅이 너무 많이 잘 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제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틀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건 제가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사회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 하나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 문제가 그 나라의 기틀을 흔들 수 있는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업 특히 주택 사업의 몰기지의 이유를 갖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몰기지업 그 자체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많은 일을 해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던 아트에 대한 그런 무지엄도 기부를 많이 하고요. 하버드에도 기부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하버드 대학에도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슬림과 서구 사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와 서구 사회의 그런 어떤 서로 협상을 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일종의 기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와이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와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말이죠. 오바마가 바로 하버드를 다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것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해외 전략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 전략에 협상을 해서 핵무기 감축을 하게 돼요. 이 오바마가. 그래서 굉장히 세계 평화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바마가 그때. 그래서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리비아의 가다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되는 그런 세력에게 뭐라 그러죠? 군사 옵션을 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피는 나토군과 합체된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저로서는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재 한반도 상황이에요. 물론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김정은과 뭔가가 전략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 이전 세대의 지도자는 좀 다르게 서방적인 서방 사회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미국 농구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좋아하고 심지어는 음악도 굉장히 서구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있다고 그러죠.